제가 요즘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야 될 일이 자꾸 생겨서 일을 하는데 많이 리듬도 끊기고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제 그 말은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이제 물론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 친분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 일에 연결된 관계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서 이제 앉아 있는 시간들이 아침 한 4시, 5시간 말고는 자꾸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지 않네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마쳤거든요. 이제 여름학기 클래스인데 클래스룸 비헤이비어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그 문제 행동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실 안에서 잘 다뤄야 되는가, 이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래서 학생들이 나가서 15시간 동안 한 아이를 지목해서 선생님이 제가 제일 우리 반에서 지금 문제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를 15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콜렉트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항상 이제 그 전에 제가 강의도 했지만은 아이의 문제 행동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문제 행동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문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술이 취해서 들어오면은 끊임없이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앞에다 놓고 자기가 술이 다 깰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도 뭔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막 그냥 선생님이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막 텐트럼을 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뭐 심하면은 자기 머리를 벽에 갖다 박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의 행동만 쳐다보면 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저 아이가 하는 행동, 저 아이가 하는 행동. 예를 들어서 한 반 안에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3명의 아이가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다 문제야 이렇게 하고 취급하고 말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왜? 원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의 행동을 우리가 접근해 볼 거 아니에요. 막 몸이 가려운데 우리가 가렵다 그래서 계속 연고만 바르면 왜 가려운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게 되잖아요. 기침을 막 하는데 기침 멈추는 약만 먹으면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싹을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전에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어, 제 클래스에 들어와 있는 친구 중에서 이제 한 21명인가 20명이 이제 클래스를 들었는데 한 친구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한 40대 중반? 이제 그 친구 그 기록에 의하면 40대 중반인 친구였는데 굉장히 좀 빡센 클래스예요. 제 클래스는 다 빡세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오는 친구들은 진짜 많이 배우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클래스였어요. 그전 클래스에 비해서 한 15명, 한 75%죠. 75%의 친구들은 거의 A 아니면 B 플러스. 제일 낮은 친구가 B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A 학생, 이렇게까지 많이 A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근데 25%는 안 내는 거예요, 숙제를. 이 숙제를 안 내면 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약하게 이제 숙제를 냈는데 너무나 이제 페이퍼가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이 페이퍼를 이렇게 패싱 그레이드를 줄 수가 없으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서는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내지를 않아 버리면 이제 약이 없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5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좀 있고 나이가 있다는 건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이가 있으면 약간 인간의 성숙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삶에 조금 쓴맛, 단맛을 봤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조절 능력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이해력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따뜻한 마음 그냥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서는 탁 판단해서 아 저런 사람이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저 사람은 뭐가 분노가 가득 찼나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왜 저렇게 술만 마시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동 속에 있는 사람을 궁금해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우울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항상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맨날 고민을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종교에 매달리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나이가 주는 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슬픈 일이죠. 그죠? 자기의 다른 거 몰라도 자기의 거울 속에 보는 자기의 모습이 바뀌어간다는 거는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머리가 이렇게 하얘질 때 염색을 하면서 자존심이 엄청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염색을 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염색을 안 하고 까만 머리를 거의 50년이 넘게 가지고 있었던 까만 머리를 가지고 50년이 뭐예요? 그렇게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섰다가 어, 도저히 내 본연의 그 하얀 머리를 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존심의 문제였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식의 나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컸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르니까 염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정말 크림 하나 딱 바르고 사람 만날 때만 입술에 연지를 하고 뭐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그러고 만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와 다르게 이 친구가 이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제 궁금했지만 또 학생들에게 교수가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서 어른 학생들이니까 아이들이면은 우리가 막 이제 케어를 하고 불러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른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켜만 봤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 친구가 이메일을 굉장히 긴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클래스가 힘들었고 네가 요구하는 그 읽어야 되는 양도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너가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 교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가 못 가르쳤다 이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가 너무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약을 딱 하면. 그리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다. 왜냐하면 마지막 클래스 할 때 학생들이 엄청 질문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 학생들도 전부 다 네 클래스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너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내가 지금 이 클래스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거는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클래스가 너무 빡세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옆에 이제 증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정에서 이제 증인을 세워서 학생들도 그랬다. 마지막 클래스에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한다는 거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 이메일을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좀 놀랬죠. 왜냐하면 한 20대 초반에 보통 이제 여기 클래스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거의가 다 20대 초반, 19살, 20살, 21살 제가 항상 나이를 묻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과제가 셀프 어널리시스예요. 자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헤비어 클래스니까 나가서 학생들을 분석할 친구들이니까 자기 분석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제 프로페셔널로서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미래의 교사가 될 나로서 프로페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의 나의 프로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20대 초반의 친구들인데 이제 이 친구가 하나 이제 나이가 많아 보통의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70대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좋아해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학생들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거의가 다 조금 성숙도가 인간으로서의 그 익은 맛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머리가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고 이러는 거에 아주 샤프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너무나 왜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까지의 시간이 워낙 길었고 그다 이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서 삶의 어느 정도의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교사가 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40대 중반 정도면은 삶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아는 친구인데 그렇게 이 말이 와서 이제 딱 이 친구가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attribution theory라고 그러거든요. attribution theory. 그게 뭐냐면 attribute 그러면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론적으로 심리학에 이론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무슨 일이 겪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보세요. 이제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ttribution theory라는 거를 이제 제가 그 behavior management 클래스에서도 제가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전형적인 그 예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이메일에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앞으로 이거를 예로 쓰면 되겠구나. 이 친구가 나한테 보낸 이메일을 뭐가 attribution theory인가를 예를 쓰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남 탓이로 쏘이다 이거예요. 남 탓이로 쏘이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남의 탓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내 탓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남의 탓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쁘냐? 좋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뭐 인간성이 나빠, 뭐 지가 어떻게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뭐 남의 탓으로만 돌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뭐를 잘못하면 형아가 그랬어, 뭐 이 친구가 이렇게 시켰어,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남의 탓을 해? 왜 형 탓을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아가 시켰어? 그러면 형아가 너 이거 안 하면 때려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아이들로 하여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리 뭐 누가 막 그냥 안 하면 죽인다 어쩐다 그래도 선택은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한 내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없고 남 탓으로만 점은 돌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빠져나가는 익스큐즈고 이렇게 그게 되지만은 그러면 그게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삶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인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남의 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워를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꼭 신 앞에서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헬플리스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헬플리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로 나는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죠. 나의 의지가 없이. 그러니까 남 탓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인생의 파워를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학기 동안 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 교수가 내 인생의 파워였던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교수잖아요. 한 학기 만나고 헤어질 사람인데 이 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전부 다 이 교수 탓이니까 자기가 할 일은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교수가 준 읽어야 되는 이 페이퍼의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못 읽어. 내가 읽어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교수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전부 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삶에서 자기가 할 일은 없게 되고 그러면 삶은 점점 비참해지죠. 그러면 평생에 어떻게 돼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주는 교수들은 괜찮아.
그러면 내가 거길 따라갈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굉장히 힘들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이 클래스를 들었고 자기가 패스를 해야지 자기가 교생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등록금을 또 얼마나 많이 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니네 인생이니까 니네가 손을 뻗쳐야 된다. 니네가 필요한 거를 누군가에게 손을 뻗쳐야지. 그거는 너네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 이제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 이제 남에게 그런 거를 남의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겨놓고 남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 할 일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이 원망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안쓰러워요. 굉장히 안쓰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친구 일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 그렇다 그래서 어른인 이 친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길게 저도 이메일을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뭐 거기다 대고 네가 어트리뷰션 티오리를 뭐 네가 실천을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네가 힘들었으면 조금 더 일찍 나에게 손을 뻗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클래스에서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클래스에서 진짜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참 좋았었어요. 그 클래스가 진짜로 이 클래스가 유니크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클래스였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질문을 잘해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교수가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수는 자기네가 미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질문 잘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여가지고 자기 것 찾고 이럴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민폐가 안 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클래스에서 막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왜? 저 친구가 클래스를 다 다미네이터 한다고, 다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센스가 없음에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이메일 하나를 보내도 미안하다.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 정서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 아이들은 절대로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매너 면에서 훨씬 더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거의 뭐 98%, 7%가 이제 백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흑인 학생들은 굉장히 학교가 이 중간 정도의 레벨의 학교인데도 그렇게 흑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만큼 이제 흑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고등학교가 돼서 대학을 가는 진학률이 아직도 많이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백인 학생들은 특히나 남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사려를 하고 남에게 이제 민폐가 안 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디맨딩하는 그럼 영어로 어그레시브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어그레시브하다. 그렇다 그래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닌데 디맨딩 한다는 거는 요구가 많다는 거예요. 요구가 많으면 디맨딩을 하게 되면 이제 어그레시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어그레시브 한 거예요. 상대방을 고려를 조금 덜 하고 이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이렇게 돌진하면서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어그레시브 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질문 있냐 그러면은 많으면 한두 명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에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하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질문을 받을 상대방이 자기네가 편하게 생각해야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뭔가를 안다는 건 이야기예요. 뭔가 미리 봤다는 이야기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질문이 없으면 we don't know enough to ask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정도로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미국은 어때?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 좋아? 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질문이. 그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 인종차별이 많아? 미국에 가면 내가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미국에 가면 내 영어 가지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될까? 이런 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미국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으로 성인이 되어서 이민 온 사람들의 그런 어떤 힘든 거, 딜레마, 뭐 스트러글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니네가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교수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템플릿을 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게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교수가 요구하는 거와 내가 이해한 거 특히나 많은 질문이 학생들이 하게 되면 이제 나는 이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교수가 요구하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이해한 게 맞나? 그거를 확인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많으면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할 말도 많고 또 조금 얘기를 하면은 잘난 척도 좀 할 수 있고 학생들이하고 교수 사이에 선생과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고 뭔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남에게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누는 걸 좋아하고 이러니까 이제 좋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 친구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속으로 다른 친구들이 조금 주눅이 들겠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못 알아들을 텐데 왜냐면 자기네가 미리 교수가 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교수가 만들어 놓은 그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안 봤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에 제가 걱정한 거와는 정반대죠.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을 교수한테 그렇게 보내서 제가 이제 그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너가 조금 더 일찍 나에게 연락을 했었으면 조금 그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내가 이제 뭐 너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그거에 자기 이메일을 내가 미스언더스투드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내가 나에게 하루만 더 줄 수 있냐 내가 이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루만 더 주면 내겠다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플한 말을 그렇게 길게 얘기했구나. 그냥 그 간단한 이야기 이제 익스큐즈를 하는 거죠. 이제 제 대답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말이었으면 of course you can 하루 가질 수 있고 하루 만에 네가 낼 수 있으면 내도 된다. 그렇지만은 너가 지금 이 클래스 내내 학기 내내 안 낸 어사이먼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너 파이널 프로젝트 하나에서 내도 이 클래스를 패스하기는 힘들 텐데 네가 무슨 다른 플랜이 있니?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학생의 경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잖아요. 이제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이 선생님이면 학생들이고 이제 아이들이면 이제 부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거 하거든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제 5살, 6살, 7살이 돼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는데 이 아이들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지키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학교의 규칙과 규범을 따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는 아이로 그죠? 내 품 안에서 나하고 1대1로 관계를 하고 있던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면 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이 선생님 어른 하나를 이제 같이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어른의 관심을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관심 밖에 나갈 확률이 어른의 관심 안에 있을 확률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집에서 항상 부모님이 막 오냐 오냐 하면서 항상 아이한테 모든 집중을 하고 아이의 눈빛만 보고도 무언가를 아이가 원하는 걸 알고 이렇게 이제 큰 아이들은 못 견디죠. 학교를 가면 어른의 관심이 나에게서 떠난 거를 못 견디게 돼요. 못 견디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선생님이 관심이 없고 저렇게 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면은 이제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 문제 행동을 했더니 선생님이 탁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내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룰을 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더 충격적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제 선생님도 거기에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해도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전도서 또 하는구나 그러고 관심을 안 주면 이제 더 큰 충격을 주죠. 그럼 행동이 이제 더 커지는 거예요. 뭐를 이제 뭐 부신다든지 때린다든지 찬다든지 뭐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끔 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문제 행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attribution, 남 탓으로 소이다 하는 이게 남을 배려해서 이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삶이 내가 수업을 들어가가지고 그 수업에 앉아 있으면 교수가 선생님이 모든 파워를 다 가진 것 같잖아요. 모든 그리고 나는 그냥 수혜자고 수혜자란 말이 뭐예요? 리시버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받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니까 또 뭐예요? 약자고 패시브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거기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내가 나의 지식의 양식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는 이건 내 인생인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이 선생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성적을 잘 받으면 내 좋은 성적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나인 거예요. 내 인생인 거예요. 저 선생님의 조건 하에서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파워가 있지만은 나는 나를 지켜나가는 일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거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아이들의 이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집에 와서 하는 말 이런 걸 보면서 부모님은 아우 그랬어? 아이 나쁘네.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앞에서는 이제 아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같이 아이 마음에 같이 실어주는 게 좋아요. 부모가 봤을 때도 내 아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혼났어. 억울해. 응? 내 아이가 잘못했는데 내 아이가 너무 억울해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하고 아이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분이 나빠서 속이 상해서 들어온 아이는 무조건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아이 말을 들어주고 아이가 분노하는 거에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억울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100만큼 화가 나서 들어오지만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자기랑 같이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자기가 맞다 억울해하는 거를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하게 되면 아이가 화가 이제 많이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나랑 같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뭐 아이가 밥도 먹고 이렇게 조용해지면 이제 그 다음 날이나 바로 그러지 마시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나 이렇게 아이 데리고 그냥 나가서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 가서 왜냐면 집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산만해지고 또 이제 요점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딱 이제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할 말이 있으면 집에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만나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각자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 아이에게 이제 그냥 웃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엄마는 아빠는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진짜 기분 나빴잖아. 엄마도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아빠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할 때 너는 어떻게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어트리뷰션에 반대되는 그죠? 내 삶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네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고 아이한테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루는 지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지혜. 그죠? 그게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부모가 이제 지혜를. 왜? 그게 부모가 내 아이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없는 데서 아이가 많은 일을 겪을 수 있고 또 부모가 언제까지나 아이를 갖다가 10대가 돼서 고등학생이 된 아이까지 부모가 그렇게 간섭하면서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초등학교 때야 아이들이 약하고 어리고 이러니까 부모가 뭐 학교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바른 그건 아니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선생님이 설사 잘못을 했어도 내 아이가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컨트롤해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미인하고 선생님이 뭐 아무 그냥 패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라고 쳐도 그죠? 우리가 그 선생님을 가서 화를 내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오히려 내 아이에 대한 마음속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지만 저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을 바꾸지는 못해.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바꾸지는 못해.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바꿀 수 있어. 우리는 나에 대한 이 파워만 있는 거지 남을 바꿀 수 있는 파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선생님하고 1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생님하고 1년을 살아가야 돼. 만일에 피아노 선생님이면 이제 그렇게 밖에서 사립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 같으면 이제 바로 막 아이가 와서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다고 학원 선생님 그렇게 한다 해서 바로 바꾸기보다는 아이가 어느 정도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아이가 그 선생님하고 같이 딜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그걸 듣고 나서 그래 굉장히 잘했네. 근데 그때 어떻게 표정을 어떻게 했어? 말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조금씩 코치를 하면서 아이가 매너 있게 그죠? 무례하고 건방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너 있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앞으로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의 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나가서 아이들이 조금씩 더 당당해지고 그죠? 그리고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못 참지만은 그냥 못 참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면박을 주고 막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인간에 대한 그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조차도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을 가지고 아이가 그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제 다 똑같이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안쓰러움 그런 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엠파티 그죠? 엠파티 그 공감 능력 그다음에 사람을 보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사회성으로 아이들이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지혜를 집에서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고 이제 선생님들도 케이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선생님이 잡이라는 게 2, 30명의 아이들이 내 클래스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가 다 케이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지혜로운 선생님들은 그걸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도 우리는 지금 20명의 여기가 있는데 너희가 집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너희들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은 20명의 아이들이 있는 거야. 너희는 선생님이 한 명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20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 자매가 있는 건데 어른 하나 그러니까 니네가 어른 하나를 다 같이 나눠서 가져야 되니까 선생님이 너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다 신경을 못 써줘. 다 못 볼 수 있어. 그렇지만은 선생님은 다 보고 있지만 너희에게 다가가서 다 이야기해주고 하고 이런 거를 선생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너희를 보고 있고 너희가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잘했을 때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등을 탁탁탁 두드려주면 어때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잘한 걸 알고 있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의 행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 선생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선생님들이 하면 아이들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조금 편하고 부모님들이 집에서 일단은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이제 제 학생 나이 든 학생 예를 들어서 attribution theory를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한국말로 이걸 attribution theory를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 이론이. 근데 제가 그냥 남의 탓이 로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남의 탓이 로이다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나의 파워를 남에게 놓고 사는 거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데 클래스에서 못 따라가는데 자기가 자기 파워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먼저 선생님한테 손을 뻗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선생님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남의 탓이로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서로가 힘들죠. 그죠? 그 친구는 클래스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아마 그 친구도 굉장히 많이 후회하겠죠. 그런 말을 교수한테 한 거에 대해서 만일에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